그래서 오늘 이 감독님과 이성일 감독님과 이성욱 배우님 두 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짧게 인사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그 썬데이 리그를 연출한 이성일입니다. 네, 그 주말인데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영화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겠고요. 네, 그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다 물어보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조기 이성욱입니다. 네, 진짜 요즘에 이제 썬데이 리그에 애착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항상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우리 몇 명 들어왔나 이렇게 찾아보고 그래요. 근데 정말 한 분 한 분의 관객이 진짜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합니다. 정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문을 여는 질문을 조금 몇 개 드리고 여러분들 목소리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작품 소재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사실 최근에는 국내에서 잘 안 나오는데 스포츠 소재 영화랑 그리고 코미디 영화가 좀 많이 드물어졌어요. 근데 그 두 가지를 결합한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고 반가운 소재인데 어떻게 이 작품 처음에 시작하게 되셨는지. 원래 제가 그 스포츠 코미디물, 청춘 코미디물 이런 걸 좋아하기도 했어요. 예전에 그 일본에서 나왔던 뭐 스윙걸즈라든가 워터보이즈 이런 영화들을 좋아하기도 했고, 뭐 또 제가 영화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축구거든요. 근데 이제 축구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서 이제 뭐 거의 친구들하고 하면 이제 벤치에 많이 앉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앉아가지고 구경하면서 구상했던 것 같아요, 영화를 어렸을 때.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겪은 것들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저 내용의 설교를 하시는 걸 실제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아서 제가 받아 적었는데 그때 이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을 본 적도 있었고 뭐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영화가 나오게 됐습니다. 예. 전반적으로는 대학교 1학년 때 과제물로 이걸 작성해서 냈었어요. 20살 때 4장짜리 레포트로 이 줄거리를 냈었는데요.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그 세월이 흘러서 어떤 그 워크숍에서 장편 영화를 기획을 하는 워크숍을 듣게 됐는데 거기 딱 내는 분량이 4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막 뒤지다 보니까 4장짜리로 만들어 놓은 줄거리가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서 거기서 이제 장편으로 발전을 시키고 영화진흥위원회의 그 제작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영화가 완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사실 축구 요즘에 뭐 조기 축구회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아마추어 리그들 취미 활동도 되게 많이 붐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축구에 관해서도 하필이면 이 풋살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남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우당탕탕 팀을 만드는 구성으로 좀 포커싱을 맞춘 이유가 있을까요? 중년의 포커스로 맞춘 그리고 이 영화를 이제 축구 영화, 스포츠 코미디 영화로 기획을 하면서 동시에 또 생각을 했던 게 드라마적으로 저는 언젠가는 저의 아버지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IMF를 겪으신 아버지 세대, 그 세대 아버지들, 그 세대의 그 가장들의 어떤 특징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영화로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고나 뭐 맨 처음에 작업을 할 때는 아들 시선에서 바라본 아빠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좀 더 아들의 비중이 훨씬 더 많았고 뭐 아들의 입장에서 아빠를 바라본 영화였는데 이거를 시나리오를 쓰면서 발전을 해가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뭔가 아버지 쪽에 더 뭔가 캐릭터에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뭔가 쓰면서 뭔가 이런 아버지 쪽으로 좀 더 마음이 가고 그러면서 영화가 좀 더 준일 중심으로 되면서 처음에 구성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되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중년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 네. 사실 저는 아까 4장짜리 신호 말씀하셨는데 되게 교과서적인 시나리오라고 느꼈어요.
우리가 정말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인물이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성장해야 되고 그거를 다 따라가고 지키고 있는 되게 모범적인 이야기로 느껴서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이성욱 배우님께 네네. 이 작품 처음에 시나리오 보셨을 때 느낌 어떠셨는지, 어떻게 제안을 받으셨고 출연을 결심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셨는지. 일단 출연 결심한 거는 뭐 다른 작품도 마찬가지지만 시나리오의 힘이 제일 크고요. 그 사실은 처음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 우리 축구 센터장이 있잖아요. 상만이라는 역할이 있어요. 저랑 친한 동생으로 나오는 그 친구랑 이제 감독님이랑 원래 좀 아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둘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연히 제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안을 받게 됐고 처음에 만나서는 사실 축구하는 아저씨들 뭐 조기 축구의 얘기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조기 축구에 그러니까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나 아니면 아저씨들 축구한 얘기를 누가 보고 싶어 할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근데 시나리오를 읽다 보니까 일단 대사가 너무 이렇게 좀 자연스럽고 너무 잘 읽히고 그리고 그 준일의 그 마음에 공감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아 이거 하면 되게 재밌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시나리오 처음 읽었을 때 받았던 느낌과 화면이 이제 완성되고 나서 영화로 봤을 때 느낌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잘 구현된 것 같고 어떤 부분들이 내가 좀 더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하는 것들이 있으셨는지. 그냥 솔직하게 별로 이제 후회는 없이 이렇게 찍었던 것 같고요. 진짜 재밌게 찍었거든요, 다들. 그래서 일단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잘 이렇게 다 같이 찍어가지고 별로 씬에 대한 뭐 후회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고 처음에 대본을 읽을 때도 느꼈던 거는 되게 영화가 귀엽다라는 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감독도 찍으면서 감독님도 계속 이렇게 영화가 아니면 준일이 밉상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거에 중점을 많이 맞춰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많이 신경 쓰면서 어떻게 하면 좀 씬이 귀여워질 수 있을까 이런 걸 신경 쓰면서 찍었고 막상 나오니까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 그러니까 캐릭터들도 그렇고 좀 영화 자체가 참 귀엽다 이런 인식을 많이 받았어요. 네. 두 분은 원래 축구 혹은 이런 풋살 좋아하시나요? 많이 하시는 편인지? 저는 좋아합니다. 예, 좋아하고 지금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좀 잘하는 것 같고, 요새 좋아하고 안 한 지 꽤 됐는데 이제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요.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원래 축구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농구를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 연습할 때도 처음에 제가 잘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축구 코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훈련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한번 보고 감독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직까지 잘 못합니다. 네. 준일은 마지막에 짧게 등장해서 사실 축구를 실제로 보여주는 씬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했고 이 철수 축구단 세 분 같은 경우는 화면 보면서 재밌었던 게 실제로 실력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게 막 보여서 이게 어떻게 훈련을 시키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제 찍으셨는지. 실제로는 근데 그 팀원분들은 특히 그 박씨 같은 경우는 그 소심한 남자 박씨 같은 경우는 축구를 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실제 잘하는데 못하는 연기를 하는 게 힘들었죠 사실 처음에. 그 선배님 조금 못하셔서 힘들었고 다른 배우분들은 잘하는데 이제 못하는 척을 하느라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를 정해놨었어요. 맞아. 1단계, 2단계, 3단계 막 이래서 씬별로 그 조한봉님이 막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이번 씬에 이 동작은 1단계로 해주세요. 1단계 못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번 씬에 2단계는 뭐 3단계로 해주세요. 그러면 조금 잘하는 척으로 연기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준일 배우님이 그 이성욱 배우님이 준일 역할로 그 실제 축구 하는 걸 많이 안 보여주는 거는 그냥 시나리오상에 필요한 구성인가요? 아니면 배우님이 축구를 실제로 보여주기가 좀 힘든 상황이어서 그랬는지? 네네, 둘 다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시나리오에서도 막 그렇게 잘하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시나리오가 그 막 잘해서
마지막에 이제 막 해트트릭하고 막 이기는 버전의 시나리오도 있었고, 아 근데 이거 너무 뭔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잘하고 해트트릭까지 하지만 결국엔 진다. 결국엔 세월의 흔적 때문에 못 따라간다.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처음 받은 시나리오였죠. 네, 그거였었어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세월의 흔적 때문에 잘 못한다. 잘한다고 말은 했지만 왕년에 잘 나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현실은 좀 이렇다.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얘기를 하면서 바꿨습니다. 그렇게. 저는 영화 볼 때 특정 장면이나 어떤 순간에 이 다음부터는 이 영화를 그냥 좋아해야지라고 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 팀 전략 짤 때 처음에 그 강냉이 같은 과자로 하다가 게임으로 하다가 레고로 가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처음에 구상하셨는지. 그런 거는 이제 데뷔 작품이다 보니까 막 약간 좀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좋아하는 걸 다 넣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제가 원래 레고도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구 게임을 실제로 되게 좋아하고 실제로도 그 축구 게임 내 캐릭터를 만드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제 캐릭터나 뭐 친구들 캐릭터 만들어서 뭐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이랑 같이 뛰고 막 그런 걸 하고 놀았어요. 어렸을 때 그런 걸 하고 놀았는데 그런 기억들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좀 출발했던 것 같아요. 네. 런닝머신에서 뭐 드리블하고 이런 것도 유튜브를 보다가 누가 어떤 이상한 분이 하고 계시길래 이것도 하면 되겠다라고 했었고, 네. 약간 좀 기발한 축구 관련된 기발한 것들을 좀 그 사이에 수집을 하면서 제가 그거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감독님 평소에 이렇게 아이디어나 이런 거 생기면 많이 메모하거나 수집하는 편이신가요? 예, 저는 거의 그 메모장에 아이폰 메모 어플에 보면 메모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일단은 다 써놓는데 나중에 그게 묶여가지고 뭐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그 선대리그 같은 경우도 뭐 그 축구하는 아저씨들 얘기를 하고 싶다. 제가 교회 다닐 때 조기축구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 출발을 했다가 또 아빠와 아들 이야기를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써놨던 여러 가지 메모들이 막 써놓다 보면 나중에 이거랑 이거랑 합치면 얘기가 되겠다. 막 이런 것들이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혹시 그렇게 모아둔 아이디어 중에 영화에 미처 못 쓴 것들도 있으세요? 네, 엄청 많아요. 네. 이게 처음에 구상을 했을 때는 선데이 리그가 회사원들의 이야기였어요. 사내 축구팀. 그래서 이제 그 사내 축구팀에서 뭐 부장님한테 잘 보여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축구하는 그런 남자들의 이야기.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미생 같은 거였죠. 약간 드라마 미생의 내용들이랑 조금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요새는 등산 가잖아요. 주말에 그런 것처럼 이제 조기축구에 끌려가가지고 억지로 하고 심지어 막 부장님한테 패스 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뭐 상대 팀은 뭐 우리한테 하청 주는 대기업이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이야기였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 영화에는 녹이지 못했었어요. 뭐 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을 때 이번 영화는 이렇게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얼마 전에 줄거리로 정리를 해봤더니 한 8부작 정도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줄거리로 일단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시리즈화 시킬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네, 나중에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걸 만들어 보려고 일단은 저장해놓고 그것도 메모에 저장해놓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 질문 드린 이유가 아까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너무 많은 욕심 부리지 않는 영화. 사실 빼는 게 훨씬 더 힘들잖아요. 이 각각 인물들도 워낙에 재밌으니까 인물의 전사나 사연도 얘기 한번 해보고 싶고 뭔가 사건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고 할 텐데 그걸 안 하고 그 주인공의 흐름에 딱 맞춰서 되게 잘 필요 없는 것들을 뺐다라는 느낌이 들어갖고 근데 그러면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아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셨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감독님이 질문 주시는 분들께 드리려고 선물을 작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영화공원 주원에서도 작은 선물을 마련했으니까 질문 주시면 저희가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화 보시면서 궁금한 거라든지 아니면 소감을 말씀 주셔도 괜찮고 질문 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원래 첫 질문이 되게 힘들죠. 네. 제가 얘기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를 할 테니까 생각나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작품 만들면서 현장에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해요. 그 축구할 때 사실 육체가 되게 힘들기도 하잖아요. 계속 뛰게 만들어야 되기도 하고. 근데 배우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분위기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건지, 연기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과 또 연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거였는지.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시나리오 처음 봤을 때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 공감이 참 잘 되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는 어떤 가족에 대한 이야기랑 꿈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뭐 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처음부터 솔직히 얘기해서 당연히 뭐 연기하는 거야 다 힘이 들지만 그렇게 힘들게 연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서로 그냥 많이 의지를 했고, 그리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촬영 들어가기 전부터 감독님도 그렇지만 다른 배우분들이랑도 뭐 가족이면 가족, 뭐 축구팀이면 축구팀 이런 식으로 좀 자주 만났었어요. 실제로 많이 같이 공연했던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친했었고, 그래서 서로 그냥 너무 의지하면서 그냥 갔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현실적인 여건이 조금 힘들고 그럴 때는 있었지만 그거 말고는 우리가 같이 작업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그냥 너무 재밌었던 추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약간 그러면 틀어서 가장 인상적인 기억에 남는 씬이나 아니면 촬영 현장에서의 장면 같은 게 있으실지. 네, 뭐 기억이 많이 남아요. 술 마시는 씬도 기억에 많이 남고, 그때는 실제로 제가 잘 평상시에 잘 울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사람들이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러려면 조금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내 마음을 좀 많이 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평상시랑 다르게 뭐 그런 작업들은 좀 힘들었었고, 그 장면들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지금 영화에서는 아들이랑 둘이서 차 안에서 아들이 뭔가 사고를 치고 차 안에서 둘이서 이렇게 좀 다투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원래는 다 찍어 놓기는 그 엄마까지 셋이서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 3명이 다 불통이 되는 이런 상황에 그런 어떤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이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씬이었는데 그건 이제 조금은 편집이 되고 아들이랑 이렇게 둘이 있는 씬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은 좀 아쉽기도 하고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감독님께는 이거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장면이 사라진 이유에 대한. 그 장면이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은 그 학교에 불려가가지고 이제 비행을 들키잖아요. 들키고서 이제 차 안에서 혼나는데 그게 원래 엄마까지 있고 엄마한테 같이 혼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사이에 두고 이제 엄마와 아빠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엄마가 이제 먼저 나가버리고, 여러분이 보신 건 그 나가버리고 난 이후 상황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랑 둘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그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드러낸 부분은 아까 그 말씀하신 것과 좀 같은 맥락인데, 이게 이 영화의 서사가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팀원들과 함께 그 축구팀이 성장해가는 서사가 있고, 그 준일이 자신의 그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서사가 있고, 준일과 상만의 어떤 그 우정의 서사가 있고, 그리고 가족들의 서사가 있어요. 그 많은 서사 가운데 나중에 편집실에 가봤더니 뭐 하나는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 또 눈물겹게 희생을 한 게 그 아내분과 가족의 서사였었어요. 그래서 조금 뭐 그 연기를 해준 배우들에게는 많이 미안하지만 뭔가 전반적인 밸런스를 위해서 하나를 딱 하나 희생해야 된다면 요거를 지금 희생해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의 서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거를 조금 또 달리해서 감독님이 제일 애착이 가는 장면이 어떤 건지,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처럼 또 사라진 장면이 있으신지. 제일 애착이 가는 장면은 되게 많은데, 그 누나랑 벤치에 앉아가지고 대화하는 장면을 좋아해요. 저는 초반에 나왔는데 그 장면에 두 배우분이 연기가 워낙 훌륭하기도 하고, 제가 거기 잠깐 나오신 김쿠 배우님의 팬이기도 하고, 뭐 약간 그 장면은 벤치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 지난 세월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별다른 긴 말 없이 지난 세월을 보여주는 듯한 장면인 것 같아서 좀 애정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도 좋아하고, 그 상만과 준일이 대화하는 그 술 먹으면서 대화하는 장면도 좋아해요. 특히 막 웃으면서 대화하다가 울고 막 이런 장면들도 너무 인상 깊은데, 그 찍을 때 실제로 만취되셔가지고 두 분이 실제 술을 네. 먹고 같이. 그래서 원래 보통 물 따르고 하는데 저희는 술 따르고 했어요. 그래서 되게 편집실 가가지고 연결 맞추는 게 조금 힘들긴 했는데 연기적으로는 좋더라고요. 뭔가 뭐 이렇게 왼손으로 마셨다 오른손으로 마셨다 해가지고 약간 그러긴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감정적인 부분은 훨씬 더 도움이 됐고, 되게 그 장면 찍을 때는 진짜 뭐 별다른 연기에 대한 어떤 뭐 디렉팅이나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하시는 거 그냥 감사하면서 찍었을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이성욱 배우님, 그 장면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이제 술을 마시면서 연기를 하신 건데. 근데 사실 술을 마시면 보통 저도 마찬가지고 약간 정신을 못 차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그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대사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힘들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워낙에 상만이랑 그 신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신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조금 이번에 그냥 약간 실험 삼아서 한번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됐었어요. 감독한테 말씀을 드리고. 예. 근데 이제 진짜 상만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그냥 마시면서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상만이는 너무 먹다가 그냥 만취를 해가지고 실제로 여기도 나오는데, 제가 막 얘기하면서 막 쓰다듬고 이럴 때 그냥 자고 있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자면 안 되는데 그냥 아예 잠들어 버려가지고 그때는 그런 적도 있어요. 사실 그 장면에서 보면 상만님의 역할이 별로 없어요. 거의 리액션하고 들어주는 쪽인데 만취를 하신 상태였군요. 사실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워낙 영화에서 감정적으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장면이라 감독님이 유달리 애정이 가고 인상적이었다는 거 너무 당연할 것 같고, 저는 그 앞에 그 누나랑 같이 얘기했던 그 장면 얘기하니까 이 영화의 전체적인 톤을 뭔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앞에 쌓여있는 뭐 전사나 캐릭터들의 부피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코미디 영화로서 제가 느꼈던 이 영화의 가장 좋았던 점은 웃기려고 하지 않는, 억지로 웃어라 라고 어떤 장면을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인물들은 모든 상황이 다 진심이고 절박한데 그게 좀 멀리서 봤을 때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아까 블랙 코미디라는 말씀도 주셔서 그런 식으로 좀 씁쓸한 것도 들고 하잖아요. 그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웃음에 대한 태도에 가장 마음이 가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감독님은 이 코미디 영화를 만드실 때 웃음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접근하고자 하셨는지, 기준 같은 게 있으셨을지. 제가 좀 웃음 코드가 남들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웃기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웃기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좀 피식피식 웃게 되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살짝 막 빵 터트리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런 장면에서 별로 안 웃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좀 막
뭔가 사람들이 뭔가를 막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다 보면 그냥 혼자 푹 터지는 뭐 그런 거를 제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생각하면 웃긴, 자려고 누웠는데 웃긴 막 그런 거를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그랬던 것 같고. 근데 그런 리모코드가 먹히게 된 거는 그 연기를 되게 잘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또 리듬이 되게 중요한데 그 리듬을 되게 잘 살려주셔가지고 배우분들이 또 성우 선배님이 되게 그 리드미컬하게 약간 그 듣는 맛이 있게 뭐 그런 것들을 이게 농담이 안 웃기고 썰렁하면은 듣기 싫을 때가 많은데 그거를 되게 리듬감을 살려가지고 말하면은 또 그게 듣는 맛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살려주셔가지고 그게 살아났던 것 같아요. 듣는 맛이라는 게 확실히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영화가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제가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하면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재밌는 부분인 것 같고 방금 무슨 코드에 대해서 이렇게 피식피식 터지는 뭐 그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감독님이 그래도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내가 이거는 한 방 빵 터뜨리겠다라고 생각했던 감독님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장면이나 웃음이 어떤 게 있으셨는지. 저는 이것도 애착이 되게 가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 김 사장님 캐릭터에 되게 애착이 갔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게 저가 많이 담겼더라고요. 저도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안 껴줘가지고 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지막에 그 김 사장이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 장면 그 장면은 이제 뭔가 찍을 때 여건도 많이 안 좋았어요. 특히나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나 그 마지막 경기 시퀀스 전체가 기술적으로 영화 다른 부분에 비해서도 훨씬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약간 악조건이 좀 있었어요. 여러모로 뭐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기는 하는데 시나리오 단계에서 제일 애착이 갔던 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김 사장님이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면서 사실은 내가 이런 사연이 있어가지고 내가 축구에 한이 맺힌 거다. 우리 아버지가 빵하고 우유 대줬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우픈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웃긴데 왜 눈물이 나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웃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웃긴데 눈물이 난다. 그게 정말 정확한 것 같고 예전에 찰리 채플린이 그런 얘기했었나요? 그 인생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반대가? 어쨌든 지금이 맞는 거. 맞는 말씀이죠. 네. 디테일하게는 본인은 되게 진지한데 되게 멀리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비식거리는 웃음도 나오고 이 모든 인물들의 에피소드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거울이 되는 상황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이 더 공감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혹시 여러분 질문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듣는 분께 그러면 저 제일 뒤에 계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따뜻하고 유쾌하게 잘 봤고요. 이성일 감독님의 다음 영화가 좀 많이 기대가 되고요. 질문은 이성호 배우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연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계기가 있었는지 연기자가 되기 위해. 네. 저는 어렸을 때 누군가가 저를 보고 웃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엄마나 아니면 친구들이. 근데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래?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개그맨이었어요. 누군가를 웃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되게 어린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개그맨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아버지가 좀 뭐 영화를 보신다거나 아니면 우리 엄마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데리고 가서 같이 많이 봐주시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영화배우 멋있다, 영화배우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냥 이렇게 은연중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변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나는 그냥 배우하고 살아야지, 배우하고 살 거야, 그냥 이런 생각만 가지고 쭉 이렇게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계기가 뭐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주변에서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미지셔서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이렇게 연기하시는 거 보면 되게 편안하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요즘 눈여겨보고 있었던 배우 중에 한 분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감사합니다. 근데 감독님이 더 잘생기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처음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봤습니다. 주위 홍보 많이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더 잘생겼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소중한 관객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한국말 늘 뒤가 중요하죠. 앞에는 그냥 핑계고 맞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또 다음 줄 받아볼까요? 여기 앞에 계신 남성분께 한번 바로 앞에. 네네 맞습니다. 저 오늘 7시에 인천 FC 경기 보러 가거든요. 여기 FC 서울이 나와갖고 좀 왜 부패하고 저렇게 하셨을까 개인적으로는. 근데 감독님이 아마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FC 서울에서 주로 그리고 촬영이 됐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은 했는데요. 그 FC 서울하고 실제 경기 보러 아들하고 가서 찍은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런 거는 실제 경기 중에 그러면 그렇게 촬영하신 건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썬데이 리그가 실제로 있는 리그이고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풋살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 선출이 그 선수 출신이 어떻게 보면은 그 두 명이잖아요. 그 이제 아버지가 빵겨져서 초등학교 때 잠깐 했던 그분하고 이제 그 감독이자 후보로 참여하신 우리 배우님하고 두 분인데 규정에 정말 그렇게 그러면은 선출이 그렇게 참여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건지 현실 축구에서 정말 그런 것이 가능한 건지 궁금했고 마지막으로 질문은 그 이제 블라방스타 소시지 클럽 음악을 쓰셨는데 그게 이제 그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을 표방한 이름부터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약간 그런 그 분위기가 있는 그룹 사운드의 곡을 그 독수리라는 곡을 선택을 하신 것이 저는 영화 분위기하고 참 잘 맞는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요. 의도하신 건지 듣겠습니다. 네, 일단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FC 서울의 팬이기도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뭐 고요한 선수나 뭐 기성용 선수나 예전에 이청용 선수 뛸 때부터 팬이기도 했고 또 그냥 서울 살다 보니까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가가지고 직관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좀 팬이 됐던 적도 있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저희가 섭외를 해야 되는데 거기 홈구장 팀이잖아요. FC 서울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팬인 거는 팬이긴 하지만 팬이어서 선택했다기보다는 독립영화 여건상 뭔가 그렇게 해서 아마 뭐 수원성에서 찍었으면은 그 수원 삼성이 나오지 않았을까 약간 그렇게 부탁을 드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희가 뭐 스케줄이나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주로 서울에서 찍다 보니까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허락을 받으면서 거기에 있는 구단이 FC 서울에 같이 허락을 받게 돼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그 장면은 실제 경기 중에 찍었어요. 저희 영화 가운데 가장 블록버스터 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마 첫날이었을 거예요. 네. 촬영 첫날이었는데 너무 정신없는데 실제로 경기를 하고 있을 때 원래 보통 영화는 그렇게 안 찍거든요. 그 뭐 실제 경기 장면을 이렇게 스케치로 찍더라도 관객석에는 이제 엑스트라 분들 이제 보조 출연 분들 깔고 주인공이 있어가지고 경기 안 할 때 이렇게 찍는데 저희는 진짜 경기할 때 찍고 그 카메라에 걸리시는 분도 직석에서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저희 영화 찍는데 나와도 되냐고 했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나올게요 막 이러고 그러면서 약간 정신없이 진짜 찍었는데 첫 촬영인데 그래서 다들 아직 뭐 스태프들이나 뭐 다들 이렇게 호흡도 안 맞는 상태에서 거의 첫 번째 촬영을 들어가서 다들 엄청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그랬었고 그 두 번째는 썬데이 리그는 그 인터내셔널하게 쓰이는 용어인데요. 그냥 국제적으로 그 아마추어 리그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해석을 하면 한 조기 축구 정도? 약간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축구계에서 많이 쓰이긴 하는데 뭐 농구나 야구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아마추어 리그들을 그냥 그 해외에서는 썬데이 리그라고 불러요. 얘 썬데이 리그 나 썬데이 리그 선수야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용어이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뭐 맞다고 생각해서 사용을 했고 실제로 뭐 썬데이 리그라는 리그가 있지는 않은데 뭐 가끔 가다가 뭐 무슨 뭐 서울시 뭐 썬데이 리그 대회 막 이렇게 해서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식적으로 있다기보다는 어떤 데서 주최를 할 때 그런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만든 이거는 가상의 그 리그거든요. 가상의 리그이기 때문에 규정이 원래는 그 말씀하신 규정이 적용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선출이 갈 수 있는 대회도 있고 선출은 안 받아주는 대회도 있더라고요. 뭐 그것도 뭐 고등학교까지 선출로 치느냐, 뭐 중학생까지 선출로 치느냐, 뭐 이런 것들도 그 대회마다 규정이 다른데 제가 이렇게 영화상에 했던 거는 그냥 좀 영화적인 편의로 제가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섰습니다. 예. 음악. 블라방스타 소세지 클럽의 팬이기도 하고요. 그 예전에 그 유희열의 스케치북 나왔을 때 잠깐 보고서 팬이 됐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그 밴드가 이제 남미에 말씀하신 그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라는 엄청 유명한 밴드를 패러디하면서 블라방스타 소세지 클럽이라고 만든 것부터 대충 어떤 밴드인지 아시겠죠? 약간 그런 밴드고 뭐 패러디하는 느낌의 그런 게 있고 뭐 정열의 마초 밴드거든요. 그 밴드가 약간 통칭 그 약간 좀 그 수염 기르고 나와가지고 마초 음악을 하지만 마초 음악을 함으로써 마초들을 약간 비웃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그 냄새가 나는 밴드인데 그 밴드의 곡 중에 독수리가 가장 그런 냄새가 강하더라고요. 뭔가 나는 하늘의 제왕이고 독수리가 말이고 하는데 그걸 듣다 보면 참 그렇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노래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영화의 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인공의 별명을 이제 검은 독수리로 한 것도 그 노래를 이제 쓰기로 하고부터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럼 음악이 먼저 만들어지고 캐릭터의 별명이 검은 독수리가 된 건가요? 그 음악은 원래 그 밴드에 실제로 있는 음악이에요. 네, 그래서 쓰기로 하시고 네, 제가 사용 허락을 받고 막 찾다가 시나리오 구상할 때 저도 음악을 들으면서 많이 구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음악들 뭐 썬데이를 쓸 때는 트로트도 많이 듣고 뭐 약간 이선희의 옛날이요 막 이런 거 들으면서 썼어요. 시나리오를. 그런 거 듣고 막 그 쓰고 하다가 그 음악을 레퍼런스로 막 찾다가 찾은 음악 중에 하나였어요. 독수리가. 이거는 준일 캐릭터를 위한 노래다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영화에 쓸 생각은 없었고 그때는 이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시나리오를 썼죠. 이런 음악에 어울리는 남자 캐릭터일 것 같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썼고 영화에 실제로 삽입할 생각은 후반 작업할 때였었어요. 이거 넣어보니까 이거 완전 착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기로 하고 제가 그 밴드에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고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질문 정말 감사합니다. 음악이 그러고 보니까 정말 맞춤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딱 어울리는 정서의 음악이었던 것 같고 보통 이제 B급 정서라고 하는 게 핵심은 일종의 열화판이라고 해야 되나?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퀄리티 떨어지는 갭 차이 자체가 일종의 풍자, 웃음 이런 것들을 자아내는 거잖아요. 이 영화가 보여주는 정서랑 또 잘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리그 규칙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보면서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는데 이걸 몰입해서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구나라는 것도 새삼 생각했습니다. 또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아까 중간에 주셨던 여기 앞에 계신 남성분께 감사합니다. 영화 잘 봤고요. 저는 예전에 영화제 때 한번 보고 이제 이번에 두 번째 보는 건데 이번에 개봉하게 돼서 좀 반가운 마음 좀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반가웠고 아직 이 철수 축구단에 승리가 없는데 첫 승이 언제일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마지막 시합 때 좀 이기는 걸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크게 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게 좀 좋았거든요. 근데 그 승리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하긴 했는데 패배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유가 좀 궁금해요. 그러게요. 제가 항상 영화를 만들 때, 예전에 단편 영화를 만들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뭔가 드라마틱하게 인물들을 구원을 해주는 결말에 대한 반감이 좀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다 드라마틱하게 해결이 되면서 인물이 구원받는 거에 대한 결말을 보면, 아, 저거 뻥이잖아 하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제가 약간 그런 기질이 좀 있어서. 근데 그럼에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 또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해피엔딩은 약간 소박한 해피엔딩?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했고, 이 주인공 준일한테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자기 과거의 그 상처로부터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말고 그걸 직면하는 거잖아요. 그거부터 이 사람의 인생의 태도가 결정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뭐 시합에서 지건 심지어 뭐 이혼을 당하건 어떻든 간에 그게 하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삶은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어떤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든가 뭐 물리적으로 이혼을 했더라도 아내랑 더 사이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들이랑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 선수를 꿈꿨지만 그걸 못했더라도 이거를 극복을 했으니까 이제 아마추어 축구만 하고 살아도 이 사람은 행복한 축구 선수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물한테 승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그 승리를 안 줬는데, 영화 끝나고 저 뒤에 계속 지면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때는. 그때는 이겨야겠죠, 이후에. 언젠가는 이기지 않을까요? 네, 전 다음 경기는 이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 인물들 혹은 이 축구팀이 계속 이 활동들을 해가고 다음에는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영화였던 것 같고, 아까 감독님이 인물이 주인공이 갖게 되는 감정 변화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너무 저는 최근에 보기 힘든 아주 모범적인 교과서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원래 처음에 인물 목표는 달성 안 된 거잖아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시작을 한 건데 지금 맞고 그게 더 좌절된 거예요, 사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인물들 변화를 보면서 뭔가 응원하게 되는 거는 애초에 질문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었다, 목표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같이 깨닫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게 돼서, 그게 이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대해 주인공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응원을 보내게 되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되게 최근에 봤던, 아까 문 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해지는 영화, 그리고 너무 과한 욕심과 혹은 뭐랄까요, 마약 같은 환상을 주지 않는 영화라서 매우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반가웠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다른 얘기를 좀 꼭 하고 싶은 얘기나 전하고 싶은 말씀도 괜찮고. 네, 저 두 분께 한번 여기 먼저. 영화 잘 봤고요. 아 근데 이거 정말 사소한 질문인데, 이거 뭐 영화 보면서 준일이 막 거기 보면 되게 무스펙으로 나오잖아요. 그냥 운전면허 정도밖에 하나 없고, 근데 사실 준일이 축구를 포기한 거는 좀 젊었을 때 일이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걸 포기하면 다른 길을 찾을 법도 한데, 그러면 준이는 그동안 계속 그런 축구 관련 일만 하고 살았던 건가요? 막 코치를 한다던가 그 나이가 될 때까지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많이 답답하죠. 진짜 많이 답답한다.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궁금해서요. 결혼은 어떻게 했고. 네. 생각보다 어리거든요. 아직 40 안 됐다고 대사로도 나오는데, 내일 모레 40이야 그러는데 39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보다 안 어려서, 뭐 어영부영 그렇게 나이가 먹었을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축구를 그만두긴 했지만, 그러니까 정확히는 축구 선수를 그만두긴 했지만 축구계에 머무르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마음으로 계속 미련이 있었을 거고, 뭐 어디서 뭐 단기 코치하고, 뭐 때로 돈이 필요하면 스포츠 토토를 하면서 돈을 벌고,
뭐 어디서 뭐 친구 후배가 뭐 어디 뭐 강의 그 코치 자리 남았다 그러면 거기서 코치도 하고 생활체육도 하다가 또 성질을 부려서 거기서 잘리고 이런 삶을 좀 반복하면서 살아왔을 것 같아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고요. 그 뭐 적어놨던 게 있는데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예. 얘가 부인의 심경이 돼서 이 캐릭터의 답답함을 짚어주신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추가하자면 그 이제 아내분이랑 대학 때부터 만나온 걸로 이제 지금 설정을 해놨었고 대학 때부터 만나와서 일단 대학 때 사실은 멈춰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의 그 어떤 뭐 상처라든지 실제 부상을 남 탓을 하면서 나는 그때 최고였다에 약간 멈춰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자친구랑 바로 이제 결혼을 해서 약간 아내의 덕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혼을 하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너무 꾸준히 이런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으로 하지 않았을까 지금 관객분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설명을 조금 더 보태면 이 캐릭터는 멈춰있는 시기가 이때부터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뭐가 돼도 만족스러운 개인적으로는 이제 후회하지 않을 뭔가 행동들을 하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겨서 응원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제일 뒤에 계신 남성분께 한번 마이크를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영화 공간 주안이라는 데를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근데 그때 이런 종류의 걸 하는 게 평일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오다가 또 일요일날 낮에 한다고 큰맘 먹고 한번 처음 와봤어요. 근데 굉장히 인천에도 이러한 종류의 영화를 하는 데가 있구나 해서 굉장히 또 반갑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영화 공간 주안이라는 데가 좀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이게 보면서는 그냥 그 어줍잖게 그냥 간단히 느낀 점이 뭐냐면 아까 평론가님께서도 그 얘기하셨지만 위기의 중년 남자 착각 그런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한 뭐 학교 졸업하고 한 30 몇 년 월급쟁이 하다가 나와서 지금 이렇게 집사람하고 같이 왔는데 이제 저하고 나이 연배대가 조금 이상 나오는 배우분들이 더 이제 설정된 게 좀 적지만 저 자신이 거기에 약간 좀 몰입되는 그런 게 좀 투영되는 그런 것도 좀 느꼈어요. 그래서 또 그런 면에서는 좀 하도 텔레비나 뭐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만 그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만 나오고 그 사람들한테만 이제 조명이 받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99%는 다 루저가 되는 그런 사회로 자꾸만 되는 것 같은데 좀 이게 찌질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불특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또 이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좋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또 우리 감독님께서도 저기 앞에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그 헤드트릭하고 하는 걸로 만약에 끝났으면은 이건 무슨 심판도 아니고 뭐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그 우리 코치님하고 그 후배 사장님인가요? 그분하고 이제 술 먹으면서 이제 과거의 트라우마를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치님은 당사자로서 이제 웃었다가 울었다 막 그런 장면이 공감이 되는데 그 후배 사장이 와중에 보니까 눈물이 사르 나오는 게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대사에는 없는 그냥 화면이지만 그게 이제 확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후배가 그 눈물 흘리는 게.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코치님하고 그 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까 면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눈에 들어왔어요. 찌질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최소한의 예의라고 해야 되나? 상대방이 그런 게 보여줘서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반면에 좀 제가 보기에 안 좋은 거는 두 사람이 서로 악수하는 거. 저 이혼하면서 저럴 수가 있을까? 저거는 좀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아까 보면서 저 남자들이 저 등장인물들이 좀 찌질한 인생이지만 옛날에 뭐 어디야 그 마거릿 대처 시절에 그 영국 그 광산 노동자들이 뭐 다 잘려가지고 뭐 스트릿 댄스 하는 영화 뭐 그거 있었잖아요. 몬티. 몰몬티인가 그것도 생각나고 또 여기 팀원들 간의 그 어떤 그 팀워크를 자꾸만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일본 영화 어느 가족에서 보면 가족이 아닌데 가족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게 보이잖아요. 혈연은 안 맺어졌지만. 근데 여기서도 보면 그 팀원들이 그 팀워크 그런 게 흡사 그거하고 비슷한 느낌도 말피 좀 나오고 좀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또 보기가 좋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저게 나중에 또 한번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또 장면이 나오는 영화가 또 한번 되면은 우리 저 감독님께서 한 번 더 영화진흥위원회 선정이 돼서 작품이 그런 이기는 작품도 한번 더 투어도 한번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면 설명해 주시는 하나하나 말씀에 다 정말 애정이 묻어나셔서 저희가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도 좋겠다 생각해서 한번 끝까지 들어봤고, 감독님이 아까 시리즈나 드라마 혹은 스피노프로 다른 얘기를 한번 더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말씀을 못해서 감독님께 한번 좀 말씀을 여쭙는다면, 앞으로 이렇게 이 작품 보고 만들어둔 지금 써둔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이게 2019년도 10월에 찍었어요. 얼마 전에 크랭크인 3주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찍은 지 3년 만에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됐고요. 그 사이에 이제 제가 뭐 일을 하면서 많이 써놨어요. 다른 시나리오들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축구 다시 나네 이러면서 이제 다른 것들을 썼어요. 막 느와르 쓰고 멜로 쓰고 또 다른 장르의 시나리오들을 몇 개 써놓은 게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그걸 좀 더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개봉시키고 이제 3주년이 되면서 이제 컴퓨터 이제 파일 정리를 하고 하면서 예전에 이제 써놨던 그런 것들을 점검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8장짜리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그 8부작 정도의 줄거리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은 또 한번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또 축구 장면이나 이런 게 기술적으로 많이 좀 그 예산이나 뭐 여건상 많이 못했던 게 좀 한스럽기도 하고, 나이키 CF 못지않게 멋있게 찍어보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뭐 바로 다음 작품은 아닐 것 같고요, 아마도. 근데 어제는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멀지 않은 시간에 이 얘기들이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더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없으면 두 분께 마지막 인사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관객분들, 그리고 사실 질문 하나하나가 되게 마음이 담겨있는 질문이라서 저도 들으면서도 되게 좀 뭐랄까 따뜻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자리였는데, 두 분의 짧은 소감 한 말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막 개봉을 해서 이렇게 그 관객분들을 만나러 다니고 뭐 이러는 지금은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뭐 또 VOD 서비스로 이제 나올 예정이어가지고 또 그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VOD 서비스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그러고 있고, 이제 빨리 마음을 또 추스리고 다음 작품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슬슬 이제 다음 작품을 매진해서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휴일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해주신 분들은 이따가 선물 받아가세요. 포스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우리 영화가 개봉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독립 영화나 다양성 영화가 개봉까지 가는 것 자체가 참 쉽지가 않은 일인데,
개봉을 한다는 게, 그리고 감독님이 여기 이렇게까지 끌고 와줬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참 행복한 일인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GV도 다니고 이렇게 관객분들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약간 뭐 어제도 촬영이었고 뭐 이런 촬영들에 약간 집중이 안 될 정도로 약간 업이 돼요. 그래서 정말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 영화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예, 저도 좋은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사인을 받으시거나 사진 얼마든지 하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접근해 주세요. 네. 시작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 영화가 해외에서 많이 각광받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느와르라든지 제가 좀 자극적인 얘기와 좋은 의미에서 하지만 완성도 높은 폭력 장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눈길을 많이 받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취향도 그렇지만 점점 이제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볼 때 재밌고, 그리고 보고 나서 약간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이 인물들이나 다음 이어지는 것들에 대한 좀 기대나 응원들을 하게 되는 영화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고, 이 영화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는 가장 그런 거에 부합하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저도 그냥 관객한 사람으로서 정말 재밌게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근데 이 영화에 지브리를 하러 오니까 또 모르겠어요. 보는 분들도 영화를 닮아가는 건지 마음을 나누고 뭔가 본인의 어떤 솔직한 고백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응원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게 이 자리 자체가 이 영화를 좀 닮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